인도.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파로 가득한 거리와 소란스러운 시장, 빈곤한 골목과 수천만 명이 뒤섞여 사는 대도시가 떠오릅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삶의 소용돌이. 하지만 그것은 인도가 가진 수많은 얼굴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거대한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안개에 잠긴 히말라야의 능선 사이로 눈표범이 소리 없이 걸어다니고, 울창한 정글 깊은 곳에서는 벵고로랑이가 그림자처럼 사냥감을 쫓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들은 수백 년 동안 같은 길을 되밟으며 숲을 가로지르고, 순다르반의 맹그로브 숲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가 인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생의 인도, 지구에 남은 가장 풍요롭고 경이로운 자연의 보고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인도는 그저 평범한 한 나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2.4%,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크기니까요. 그러나 자연은 이 좁은 땅에 지구에서 손꼽히는 생물 다양성을 응축시켜 놓았습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는 지구상에 알려진 동물종의 거의 8%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밀도의 생명력을 지닌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비밀은 인도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극단적으로 다른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만년설과 빙하가 뒤덮인 혹독한 고산의 세계입니다. 그 남쪽으로는 울창한 낙엽수림과 비옥한 평원이 펼쳐지고, 그 사이를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 인더스강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강줄기들이 가르며 흐릅니다. 서쪽에는 여름철 기온이 섭씨 50도를 훌쩍 넘기는 타르 사막에 이글거리는 모래가 있고, 남서쪽에는 수천만 년의 시간을 견뎌온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 중 하나, 서고츠 산맥의 습연한 열대우림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밀물과 썰물이 매일같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곳, 지구상 최대의 맹그로브 생태계인 순다르반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토록 다채로운 자연지대는 인도를 하나의 살아있는 대륙으로 만들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정상에서부터 타는 듯한 모래 언덕, 습기 가득한 정글까지 서로 전혀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이 한 나라 안에서 나란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서 눈표범과 벵고로랑이, 아시아 코끼리와 인도 코뿔소, 네서판다와 악어, 희귀한 원숭이들, 그리고 수천 종의 새와 파충류와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은 수백만 년 동안 인도의 국경을 지켜온 북쪽의 거대한 산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인도 최북단, 구름 위로 솟아오른 지구 최대의 산악지대, 히말라야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이는 2,500km가 넘고, 혹은 어떤 구간에서는 300km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산맥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가로지르지만 무엇보다도 인도의 북쪽 국경을 형성하며 이 나라 자연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히말라야의 역사는 약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파는 고대 테티스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판과의 충돌로 그 바다는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안반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구에서 가장 젊고 가장 높은 산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는 해마다 몇 밀리미터씩 더 높아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각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잦습니다. 이 산맥은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령 히말라야에는 수백 개의 웅장한 봉우리가 늘어서 있고, 그중 다수가 해발 7,000m를 넘습니다. 특히 해발 8,500여 미터에 이르는 칸첸중가는 지구에서 손꼽히는 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도에서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해수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기온은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람은 시속 100km를 넘나들며 몰아칩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가치는 단순히 그 높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산맥은 거대한 자연의 방벽 역할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동시에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스비난 몬순 바람을 가두어 둡니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강수가 인도 영토 안에 떨어지고 그 물이 울창한 숲과 비옥한 평원, 풍요로운 농경지를 만들어냅니다. 히말라야에는 수천 개의 빙하가 있고 그 안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담수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그 얼음은 남아시아 최대의 강,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과 인더스강의 근원이 되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지구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일부를 길러냅니다. 이토록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히말라야는 놀라운 생명체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는 지구상 가장 희귀한 포식자 중 하나인 눈표범이 은밀하게 살아갑니다. 두꺼운 털은 혹한을 막아주고 넓은 발은 깊은 눈 위에서도 걸음을 지탱해주며 긴 꼬리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곁에는 히말라야 타르와 청양, 사양노루와 야크가 함께 살아갑니다. 침엽수림에서는 히말라야 물곰과 히말라야 흑곰, 네서판다와 수많은 종의 원숭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곡 위 높은 하늘에서는 수염수리와 히말라야 독수리, 검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채 산비탈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경은 고도가 몇백 미터씩 낮아질 때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상은 만년설로 덮여있지만 그 아래로는 울창한 침엽수림이, 다시 그 아래로는 화렵수 숲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아시아 최대의 강들이 태어나는 비옥한 계곡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다음 목적지입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정상에서부터 북인도 거의 전역의 삶을 좌우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빙하와 만년설 사이에서 태어난 강물은 수천 년에 걸쳐 이 땅의 지형을 빚어왔고 비옥한 평원을 만들어냈으며 고대 문명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수백 개의 강이 흐르지만 그 중에서도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 인더스강은 남아시아 최대의 생명선으로 꼽힙니다. 이 강물은 산을 넘고 숲을 지나 도시를 관통하며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간 끝에야 비로소 바다에 닿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강은 단연 겐지스강입니다. 그 발원지는 서부 히말라야의 강고트리 빙하입니다. 처음에는 바위 사이를 비집고 흐르는 작은 산골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흘러가는 길마다 수십 개의 지류가 합류하며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야로 몸집을 키워갑니다. 2,500km가 넘는 여정 동안 겐지스강은 북인도 전역에 물을 실어 나릅니다. 그 유역은 지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수억 명이 이 강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비옥한 토양 위에서는 쌀과 밀, 사탕수수를 비롯한 온갖 작물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에게 겐지스강은 단순한 자연의 자원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강은 생명과 정화,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강변으로 모여듭니다. 브라마푸트라 강도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히말라야 동쪽을 크게 돌아 좁은 협곡을 통해 인도로 들어옵니다. 몬순 시기가 되면 이 강은 사나운 급류로 돌변해 물줄기를 바꾸고 광활한 지역을 잠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이 범람이야말로 비옥한 침전물을 실어 나르며 그 덕분에 인도 북동부의 땅은 나라 안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농지로 남아 있습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의 범람원에는 인도 콧불소와 아시아 물소, 늪사슴을 비롯해 수백 종의 새들이 깃들어 살아갑니다. 이 지역의 또 하나의 대안은 인더스강입니다. 인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강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5,000년도 더 전, 그 강변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태동했습니다. 오늘날 이 강의 대부분은 파키스탄 영토를 흐르지만 그 발원지는 여전히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최대 지류인 야무나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천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며 수도 델리를 관통해 흐르는 이 강은 지금도 북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강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강들은 사람에게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속에는 시력을 거의 완전히 잃은 채 반양정이만으로 방향을 찾는 희귀종 겐지스강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늪하고와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를 가진 가비알, 거대한 민물거북과 수백 종의 물고기들도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온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은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지구상 최대 규모의 강 삼각주를 이룹니다. 이곳에서 민물은 벵골만의 짠물과 만나며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가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계를 빚어냅니다. 하지만 순다르반의 맹그로브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경이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나무들이 우거진 그늘 아래 코끼리와 표범, 원숭이와 수천 종의 생명체가 숨어 사는 인도의 울창한 열대 정글입니다. 비옥한 강변 평원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햇살조차 빽빽한 나뭇잎 사이를 힘겹게 뚫고 내려옵니다. 공기는 습기와 식물의 향으로 가득 차 있고 발 디딜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다양성이 발미돼서 꿈틀거립니다. 바로 인도의 정글입니다. 숲은 이 나라 국토의 상당 부분을 뒤덮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놀라울 만큼 다양합니다. 습윤 열대림과 상록 우림, 건조 낙엽수림, 대나무 숲과 빽빽한 관목지대까지 이 각각의 숲은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자연지역은 서고츠 산맥입니다. 이 고대의 산악지대는 인도 서해안을 따라 약 160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그 나이는 수천만 년에 이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서고츠 산맥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불어오는 스비난 몬순 바람 덕분에 이곳에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비가 쏟아지고 그 산비탈은 수천 종의 식물이 자라는 지푸른 상록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중 많은 종들은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지구 어디에서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중인도의 숲은 그와는 사뭇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조기에 잎을 떨어뜨려 물 부족을 견뎌내는 낙엽수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숲이 아시아 최대의 야생 고양이과 동물, 벵고로랑이의 주된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글의 진짜 생명력은 몬순이 찾아올 때 비로소 폭발합니다. 여름이 되면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스비난 바람이 억수 같은 비를 몰고 옵니다. 불과 몇 주 사이 메말랐던 개울은 세찬강으로 변하고 숲은 싱그러운 초록으로 뒤덮이며 자연 전체가 말 그대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동물들에게 우기는 새끼를 낳고 먹이를 찾아 나서는 한 해 중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인도의 정글은 그야말로 거대한 생명체들의 세계입니다. 아시아 코끼리들은 물과 먹이를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빽빽한 덤불 속에는 인간과 가까이 공존하는 법을 터득한 표범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낭구르와 마카크를 비롯한 수많은 원숭이들이 살아가며 서고츠 산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한 사자꼬리 마카크도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나뭇가지 높은 곳에서는 화려한 콧불새와 앵무새, 물총새, 그리고 인도의 국조인 공작이 살아가며 그 울음소리는 몇 킬로미터 밖까지 울려 퍼지며 숲 전체를 끊임없는 소리로 채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글 생명체들 가운데 수백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 숲의 진정한 주인으로 군림해온 포식자가 있습니다. 키 큰 풀숲과 빽빽한 덤불 사이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먹잇감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오직 그 존재만으로도 숲 전체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인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전설적인 벵고로랑이가 군림하는 순다르반의 맹그로브 숲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인도 남동부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이 벵골만과 만나는 그곳에는
지구에서 가장 특이한 장소 중 하나, 순다르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구 최대의 맹그로브 숲으로 그 면적은 10,000제곱킬로미터를 넘습니다. 이곳에서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으며 자연 그 자체가 매일 이곳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냅니다. 하루에 2번, 밀물이 광활한 숲을 삼켰다가 다시 빠져나가며 그때마다 섬들과 진흙 해안, 좁은 수로들이 얽힌 새로운 풍경이 드러납니다. 짠물 속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은 극한의 환경에 놀랍게 적응했습니다. 뿌리는 땅 위로 솟아올라 흙이 완전히 물에 잠긴 순간에도 산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순다르반은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미로입니다. 수백 개의 섬과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가 서로 얽혀 있어 많은 지역은 오직 배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고 빽빽한 숲풀은 인간의 발길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인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포식자, 벵고로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정글에 사는 동족들과 달리 순다르반의 호랑이들은 물이 지배하는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능숙하게 헤엄치고 넓은 수로를 어렵지 않게 건너며 새로운 영역이나 먹잇감을 찾아 몇 킬로미터를 헤엄쳐 이동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공간과 험난한 환경 탓에 이곳의 호랑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중한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빽빽한 맹그로브 숲풀 사이에서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줄무늬 무늬는 이 포식자를 거의 완벽하게 위장시켜줍니다. 하지만 호랑이만이 이곳의 유일한 지배자는 아닙니다. 흐린 물속에는 몸길이가 몇 미터에 이르는 바다악어와 늪악어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무뿌리 사이에는 수많은 개와 새우,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얕은 물가에서는 왕도마뱀과 뱀, 수달이 먹이를 사냥합니다. 순다르반은 또한 수백 종의 새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왔습니다. 물총새와 외가리, 물수리와 따오기, 그리고 해마다 이동 시기에 이곳에 잠시 머무는 수많은 철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세계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파괴적인 사이클론, 기후변화는 맹그로브 생태계를 서서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짠물은 점점 더 깊숙이 내륙으로 스며들고 많은 섬들이 조용히 물속으로 잠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다르반은 여전히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손님일 뿐이며 자연의 법칙이 이곳 모든 생명의 삶을 결정짓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자연은 울창한 숲과 습지만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서쪽에는 전혀 다른 세계, 타는 듯한 태양과 거의 완전한 물의 부재, 극단적인 더위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광활한 타르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곳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스변한 정글과 맹그로브 숲을 지나온 뒤라면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도 서북부,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따라 펼쳐진 타르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넓고 동시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사막 중 하나입니다. 그 면적은 2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고 여름철 기온은 종종 섭씨 50도를 넘어섭니다. 비는 극히 드물게 내리며 어떤 지역에서는 몇 달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은 끊임없이 모래 언덕의 형태를 바꾸어 놓아 거의 매일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언뜻 보면 생명이 살아가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땅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드물게 비가 내리고 나면 사막은 순식간에 살아 움직입니다. 마른 땅에서 며칠 만에 풀과 꽃이 돋아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서둘러 생애 주기를 마칩니다. 사막의 동물들 역시 놀라운 생존 방식을 진화시켰습니다. 많은 종들이 낮 동안에는 지표면보다 훨씬 서늘한 깊은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어서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막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는 인도 영양, 곧 칭카라입니다. 물 없이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으며 식물에서 필요한 수분을 얻습니다. 그 놀라운 속력은
탁 트인 지형에서 포식자를 따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래바다는 사마교우와 카라칼, 줄무늬 하이에나가 살고 있으며 수많은 소형 설치류와 도마뱀도 함께 서식합니다. 바위 틈에는 정갈과 뜨거운 기후에 완벽히 적응한 수십 종의 뱀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타르 사막을 특별히 유명하게 만든 존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비행조류, 인도 데느식입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타르 사막은 이 희귀한 새를 야생에서 여전히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이곳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사막의 주민들은 물을 얻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가축을 기르는 법을 터득해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도 수백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흔히 호랑이와 표범, 코뿔소로 대표되지만 사실 이것은 이 나라가 품은 경이로운 동물 세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다채로운 기후와 다양한 자연 지대 덕분에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풍요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인도에 사는 많은 동물들은 지구 어디에서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위험 있는 주민 중 하나는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아시아 대륙 최대의 육상 동물로 다 자란 수컷은 몸무게가 5톤에 이르며 하루에 100kg이 넘는 식물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는 매우 높은 지능을 지녀 수년이 지난 뒤에도 서로를 알아보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며 무리의 구성원을 돌봅니다. 씨앗을 퍼뜨리고 빽빽한 정글 사이로 길을 내며 그 길은 훗날 다른 동물들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자연 생태계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동부 히말라야의 서늘한 숲 높은 곳에는 레서판다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레서판다는 사실 너구리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두꺼운 붉은 털은 체온을 지켜주고 길고 풍성한 꼬리는 쉴 때 몸을 감싸 추위를 막아줍니다. 레서판다는 생애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보내며 대나무와 과일, 곤충을 먹고 살아갑니다. 인도에는 20종이 넘는 다양한 영장류가 살고 있습니다. 숲과 도시 곳곳에서 흔히 마주치는 붉은 토런숭이는 인간과 가까이 공존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으며 매우 높은 지능을 지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사물을 빠르게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울창한 숲에는 긴 꼬리를 가진 낭구르가 살며 한 번에 10m가 넘는 거리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남쪽 서구츠 산맥에서는 희귀한 사자꼬리 마카크를 만날 수 있고 인도 북동부에서는 나라의 유일한 유인원인 긴파런숭이가 놀라운 민첩함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인도는 풍요로운 조류의 세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징인 인도 공작은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꼬리를 활짝 펼치며 자연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열대림에는 위풍당당한 콧불새와 물총새, 독수리와 앵무새를 비롯해 수백 종의 새들이 살아가며 그중 상당수는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입니다. 인도의 자연에서 뱀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곳에는 300종이 넘는 뱀이 서식하며 그중 약 60종이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몸 길이가 5m를 넘기도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독사인 킹코브라입니다. 사나운 명성과 달리 킹코브라는 먼저 공격하는 일이 드물며 대개 인간과의 마주침을 피하려는 쪽을 택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 코브라와 러셀 살모사, 크레이트, 토피넬 살모사 등이 널리 분포하며 이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뱀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림사고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뱀을 자극했을 때 벌어집니다. 울창한 숲과 탁 트인 평원에서는 몽구스라는 작은 포식자가 살아갑니다. 몽구스는 코브라와 맞서 싸우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번개 같은 반응 속도와 일부 뱀독에 대한 높은 저항력 덕분에 위험한 뱀과의 대결에서도 종종 승리를 거둡니다. 정글 위로 밤이 내려앉으면 하늘로는 아시아 최대의 박쥐인 인도나리오 호박쥐가 날아오릅니다.
날개 폭이 1m 반에 이르는 이 박쥐는 과일과 꿀을 먹으며 그 과정에서 나무의 씨앗을 퍼뜨리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번식을 돕습니다. 이 모든 종들은 저마다 자연의 균형을 지탱하는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독특한 생태계 덕분에 인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물 다양성의 나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유산은 끊임없는 보호 없이는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도 전역에는 수십 곳의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이 세워졌고 그곳은 수많은 희귀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를 가로지른 우리의 여정도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웅장한 히말라야를 지나 위대한 강들을 따라갔고 울창한 정글과 순다르반의 맹그로브 숲을 거쳐 끝없이 펼쳐진 타르 사막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오직 이 나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체들과 마주했습니다. 인도는 지구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연의 보고 가운데 하나이며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빚어온 생명과 다양성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라온 우리에게 눈표범이 걷는 능선이나 호랑이가 헤엄치는 맹그로브 숲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 풍요로움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느 한 나라만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호랑이와 코끼리와 콧불소,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오래된 숲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마지막 야생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